어떤 전형에 좀 더 적합할지를 결정하는 그 수시 상담 지원 전략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게 합부를 가를 수가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입시의 신개념 대치아폴론의 최동선 소장입니다. 아마 학생들과 학부모님들 모두가 이 합격과 불합격 사례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실제 평가를 한 대학에서 공개한 합격, 불합격 사례가 있다면 좀 더 객관적이고 우리가 신뢰할 만한 어떤 그런 자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 대학들이 어떤 그런 의미 있는 자료들을 공유하고 있는데 중앙대의 사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공대 중에서 화학공학과, 뭐 일부 대학에서는 화생공이라고도 불리는 그런 학과인데요. 아시다시피 중앙대에는 학종이 몇 종류가 있죠? 네, 두 개가 있습니다. 크게 융합형과 탐구형이 있는데 이제 융합형 전형의 합격과 불합격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앙대 융합형의 화학공학과 70컷, 대학이 공개한 70컷이 1.7입니다. 근데 우리가 반드시 아셔야 될 거는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대학이 공개한 입결은 그 내신을 받았으니까 합격했고 그 내신이 아니면 불합격했다 그 의미가 아닙니다. 교과 전형의 의미가 아니고요. 합격한 친구들의 서류평가 또는 탐구형처럼 면접이 있다고 하면 그런 평가들을 합한 점수들로 학생들의 순위를 나열한 다음에 거기서 최종으로 등록한 친구들 7번째 해당하는 학생을 뽑았더니 내신이 1.7이더라. 결과론적인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앙대가 공개한 합격과 불합격 사례를 좀 보시면 일단 제가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여기 표시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한번 맞춰보실 수 있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합격자가 이러한 점이 좋게 평가받았구나. 불합격자는 저런 것들이 좀 아쉬운 평가를 받았겠구나. 이런 것들을 유추하면서 우리 학생들과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학교 생활, 뭐 내신을 포함해서 비교과를 어떻게 꾸려가면 좋을지, 대학이 어떤 점을 좀 주목하는지 이런 것들을 발견하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 왼쪽을 보시면요. 전체 뭐 1.7, 주요 과목 1.7, 그 다음에 전공 관련 교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화학공학과면 전공 관련 교과가 뭘까요? 아마 이제 많은 대학들이 자연계열 중심으로 핵심 과목, 권장 과목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학교에서도 그런 요소들을 감안해서 선택 과목을 하도록 이렇게 장려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화학공학은 그 교육과정의 특성상 뭐 수학은 당연히 기본이고요. 기하 같은 과목도 좋고 물리와 화학이 메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공 관련 교과는 수학과 과학이 될 테고요. 그런 부분들이 전체 내신보다 살짝 더 좋은 케이스고 반면에 오른쪽 학생을 보면 일단 전체 내신도 1.9 정도로 왼쪽 학생보다 약간 부족한데 전공 관련 교과가 더 안 좋아요. 상대적으로. 그 왼쪽 학생과 일단 차이가 보이시죠? 일단 입사관들은 여기서부터 평가를 시작합니다. 자, 다음 어떤 과목을 선택했나? 물론 이제 선택 과정, 그 개별 학교마다 교육 과정이 좀 상이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학이 평가할 때 감안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단 일반 선택 과목은 수원, 수투, 그다음에 물리 1, 화학 1, 생명 1까지는 두 학생이 모두 동일한데 왼쪽 학생은 확통을 이수했고 오른쪽 학생은 지구과학을 하나 더 이수했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3학년 들어서 미적분은 동일하게 이수했고요. 이제 진로 과목에 좀 집중해 보시면 왼쪽 학생은 물리 2랑 화학 2를 이수했습니다. 선택했어요. 반면에 오른쪽 학생은 물리 2를 이수하지 않고 대신에 화투, 생투, 지투를 선택하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일단 1차적으로 대학은 이 학생을 선발해서 화학공학과의 교육을 시켰을 때 물리 2까지 이수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좀 더 아쉽게 평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특정 과목, 특정 진로 과목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100% 불합격이다. 그렇게 평가하는 대학은 없습니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왜? 다른 경쟁 지원자 대비 어떤 과목을 이수했는가에서 전공 과목의 이수와 성취도 여부가 학종에서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많이 관심이 갖는 그러면 화학공학과 또는 공학계열 지원하기 위해서 얘들은 어떤 비교과 활동을 했는가? 자, 보시면 창체에서일 때 우리가 뭐 자동 봉진이라고 하는 창체를 봤을 때 화학공학 관련 독서 활동, 그 다음에 자율에서 다양한 화학 실험 진행, 그 다음에 동아리는 화학 탐구 동아리, 생명과학 동아리, 봉사도 꽤 많이 했어요. 86시간. 오른쪽 친구도 괜찮은 실험들 탐구가 이루어졌습니다. 프로그래밍을 이용한 로봇팔 제작. 근데 요거만 보면 요거는 좀 기계공학적인 요소가 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중앙대 융합형은 전공적 합성의 비중이 높지 않습니다. 진로 역량의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화학 동아리, 의학 동아리 활동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봉사 시간 자체는 왼쪽 친구의 한 절반 정도 수준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합격 사례지만 이 개별 학생의 전체 세특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이런 특정 활동을 했다는 것만으로 합격하고 어떤 이런 활동, 좀 전공과 약간 괴리가 있는 활동이기 때문에 불합격했다. 절대 그렇게 단편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이러한 활동 동아리를 하고 있다 정도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유의하실 부분은 바로 특이사항입니다. 왼쪽 학생에 대한 대학 입사관의 평가는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수업 태도가 두드러지더라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폭넓은 지식을 탐구하더라. 다양한 활동을 탐구했다. 중앙대 융합형에서 너무나 좋아하는 인재상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반면 오른쪽 학생 같은 경우에는 화학 분야, 화학원, 화학줄 이수하면서 화학 분야에 대한 뚜렷한 관심이 세특에 드러났지만 상대적으로 화학과 수학의 성적이 아쉽다. 제가 늘 설명회나 유튜브나 상담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전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전공 과목들에서 상대적으로 전체 내신보다 성취도가 낮으면 일단 상당히 큰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친구는 자기의 어떤 내신 수준에 맞는 교과 전형을 지원하는 전략이 좀 더 유효할 수도 있는데 일단 대학도 이렇게 평가를 했네요. 다음 좀 구체적으로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학생은 학업 성취도에서 별 5개를 받았어요. 전체 교과 1.7등급의 우수한 성적이고 과목마다 편차 없이 우수하다. 이렇게 융합형은 스테이블한 인재를 되게 좋아해요. 들쭉날쭉한 친구보다, 뾰족한 친구들보다. 그리고 학업 태도를 보니까 면학 분위기 조성하고 대부분 과목, 그러니까 기타 과목이라고 불리는 뭐 제2외국어, 기술과정, 정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기서도 학업 태도가 되게 좋더라. 그리고 질문과 토론, 동료들과 협력하여 성장하는 모습이 보이더라.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세특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가 내신만 학업 역량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학업 태도 중요하고요. 여러분이 정말 유의하셔야 될 게 이 탐구력이라는 부분은 진로 역량의 평가 요소가 아니라 학업 역량의 평가 요소라는 점입니다. 보시면 교과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했고 그걸 위한 후속 활동으로 독서로 연계했다. 그리고 탐구 보고서. 그러니까 일련의 과정들이 드러나면서 관심 분야인 수학, 과학에만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국어나 영어 과목에서도 탐구 능력이 뛰어나다. 아, 융합형에서 정말 좋아할 만한 그런 균형 잡힌 인재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른쪽 친구는 전체 교과 등급 1.9로 우수한 편이라고 평가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이 친구를 평가함에 있어서 1점대 후반, 1.8, 1.9 이 내신 자체가 평가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적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아쉬웠을 수 있고 앞서 확인한 대로 수학과 화학 같은 그런 전공 과목에서의 성취도가 약한 부분이 약점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탐구력과 관련된 부분도 어느 정도 교과 융합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윤리와 과학을 융합한 아마 그 융합형 세트, 네, 거기서 탐구 보고서 저희 활동들이 보이긴 하는데 왼쪽 학생처럼 좀 입사관들이 인상적으로 보았다는 느낌은 아닙니다. 다음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지는 진로 역량 부분인데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중앙대 탐구형에 비해서 이 융합형은 진로 역량의 비중이 높진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파트긴 하죠. 일단 첫 번째, 관련 과목 이수 여부입니다. 자, 본규에서 제시하는 핵심 과목 모두 이수했다. 그러니까 이제 중앙대 입장에서는 융합형이기도 하니까 물리 1 이수한 것만으로 물리 2 미수에 대해서 심각하게 보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왼쪽 친구는 미적분과 수학 1 성적이 우수하다. 탐구의 수준도 높다. 그리고 화학에 대한 흥미가 높아서 기체 분자의 운동론, 화학물질의 환경 폐해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심화 탐구를 진행했고 화학 교과에서 배운 상평형 개념에 호기심을 품고 개념들을 탐구했다. 그래서 이제 메인 과목인 화학이라는 과목에서 이 친구의 어떤 역량과 탐구 노력들을 높게 평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친구는 화학이나 기하 같은 전공 관련 교과의 등급 자체가 나빴다. 여기 이제 기하 4등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진로니까 요거는 이제 미스프린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B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영양소 검출 실험, 다양한 실험 활동을 진행했는데 여기서 좀 보셔야 될 게 뭐냐면요. 진로 과목에서 진행하는 탐구 활동이 고교 수준에서 다루기에는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다. 이게 긍정적으로 보이세요? 다소 부정적으로 보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에서 특히 이제 평범한 일반고들을 평가하는 어떤 이런 그 전형의 특성상 그 학생의 소속된 고교의 수준, 그 다음에 그 학생이 그 과목에서 받은 학업적 성취도, 등급에 비례해서 탐구 활동을 연계해서 봅니다. 그러니까 1등급을 받은 사람들은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내용을 좀 넘어서는 심화 탐구를 해도 어느 정도 그게 받아들여지지만 기본적인 학업 역량에서 아쉬움이 보이는 친구가 탈고교급 탐구를 했다고 해서 거기서 가산점을 주는 시스템은 아니다. 요 점을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파트로 이제 공동체 역량과 이제 그거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볼 텐데요.
우리가 이제 인성과 공동체 역량은 덜 중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만약에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에서 경쟁자들과 평가가 엇비슷하게 이루어진다고 가정하면 이 인성에 대한 부분은 지금 매해 갈수록 대학이 좀 더 주의 깊게 보는 항목이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왼쪽 친구는 2년 동안 학급 부반장을 통해서 리더십을 보여줬고 학교 홍보 도움이나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참여가 보이는 친구고 동아리 활동에서 나눔과 배려 그리고 개근이라든지 자율활동에서 아마 이제 학교 생활에 성실하게 수행했던 부분을 본 것 같고요. 반면에 오른쪽 친구는 구체적인 리더십 경험이 드러나지 않음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어요. 뭐 반장, 부반장, 학급 임원, 동아리 기장 이런 경험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직책을 맡아야 한다는 룰은 없지만 대학이 보기에 뭔가 학교 생활하면서 다양한 공동체에서 본인이 역할을 맡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있나? 소극적인가? 회피하나? 아마 이런 평가들이 감점 요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뭐 그렇지만 프로젝트, 뭐 모둠장, 동아리에서 분명히 리더십은 충분히 점수를 받을 수가 있고요. 학습 멘토 활동 좋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전교 학생회 활동을 했는데요. 자, 제가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아요. 반장, 부반장 꼭 해야 됩니까? 뭐 이런 얘기들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급 임원으로서 리더십을 보여주거나 또는 이제 담임 선생님을 포함한 여러 교사들과 좀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위치를 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반장, 부반장 활동을 독려합니다만 요 전교 학생회 활동은 조금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실히 바빠요. 확실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상담했던 몇몇 사례들도 생기부를 보면 전교 학생회 정말 막 다이나믹하게 그 학교 열심히 뛰어다니는 친구들이 있는데 물어보면 그게 어느 정도 학업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고백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절대적인 건 아닌데 얻는 것도 있겠지만 잃는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점 학생회 활동이나 너무 이제 지나치게 활동에 몰두하는 거 좀 이제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중앙대는 이 두 학생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왼쪽 학생은 교과, 비교과 활동 모두에서 주도적으로 학습한다. 그리고 진로 관련해서 꾸준하게 탐구 능력이 돋보인다. 그리고 과학만 한 게 아니라 다른 교과에서도 좋은 수업 태도를 유지한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단순 탐구 활동을 넘어서 관심 분야들을 심화 탐구했다. 여러분 심화 탐구라는 부분들이 되게 이제 주관적이라고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학년이 올라가면서 교과의 위계, 과목의 위계가 상승하면서 탐구의 수준도 올라가고 일회성이나 어떤 단편적인 탐구가 아니라 거기에서 이어지는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는 이런 노력들을 심화 탐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때로는 고등학교 수준을 넘어서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건드릴 수 있는데 그런 시도들 자체를 대학은 심화 탐구로 평가합니다. 반면 오른쪽 친구는 진로 활동 측면에서 탐구형 인재 전형에 더 잘 어울리는 학생이다. 이렇게까지 가이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수시 지원할 때 어떤 대학을 지원할 때 이 학생의 생기부나 여러 가지 교과 이수 현황이나 특성들이 어떤 전형에 좀 더 적합할지를 결정하는 그 수시 상담 지원 전략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게 합부를 가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전처럼 일반고니까 융합형 쓰는 거야. 내신이 1등급 되니까 융합형 쓰는 거야. 이제 그렇게 지원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합불이 결정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단 화학 성적이 아주 좋다라고 볼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화학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을 보고 그런 부분에 좋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을 아마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전형, 그 복수의 전형을 유지하는 대학들을 지원하실 때는 어떤 전형, 평가 요소에 따라서 어디에 지원하는가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누가 합격했을까요? 왼쪽이 합격했고 오른쪽이 불합격 사례다. 네, 그래서 이제 오른쪽 학생도 사실은 이제 5배수 수준에 해당한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왼쪽 학생도 한 추가 합격 정도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어떤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가 대학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단순히 내신만으로 학종이 결과가 갈리지 않는다. 그런 어떤 통찰력을 얻고 지금부터 어떤 방향으로 합격을 위해서 가능성을 만들어갈지 그렇게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중앙대 경영학과의 사례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